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열의 스스로 익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145쪽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는 다들 풀어오셨죠? 그렇다고 믿고 개념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 1부터 가보겠습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기호 시그마를 사용해서 이제 변동되는 수가 1부터 n까지 변화가 되니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일반항 AK를 차례대로 더한다. 이 의미를 갖는 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의 기호 시그마의 성질, 우리가 합과 그 다음에 스칼라 곱, 스곱에 대해서만 보존을 했다. 라고 하면 AK, BK가 있을 때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차는 역시나 차로 보존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요거는 1번과 3번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C가 K와 뭐 N은 관계없어요. 사실 N도 상수로 볼 수 있으니까 K에만 영향을 안 주면 됩니다. 그래서 K가 없는 아무 문자, 뭐 L도 괜찮고 N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 J도 괜찮고 뭐 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C라고 하고 AK 하면 얘는 K가 첨수를 갖고 있는 수열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따로 계산해 줘야 되는 거고 C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비슷하게 4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항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는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해서 n번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C를 n번 더한다. NC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3번 이거 우리 외워달라고 했는데 정말 다 외우게끔 해놨대요. 그죠? 1서부터 n까지는 K로 표현하게 되면 K가 1서부터 n까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곧바로 우리가 가우스 방법을 사용해서 2분의 n에 n 더하기 1이다 라고 암기를 해달라 했습니다. 다음 제곱에 대한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이죠. 물론 도형으로 우리 삼각형으로 60도 60도 돌려가서 겹쳐가지고 3분의 1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과서 방식대로 k 플러스 1의 제곱, 세제곱 빼기 k 세제곱을 해서 항등식 처리해서 k 1서부터 n까지 쭉 넣고 합해서 얘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을 활용해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증명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암기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k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럼 1제곱, 2제곱, n제곱까지인데 공식을 암기를 하시기를 6분의 n, 그 다음 위에 똑같이 n 플러스 1 적으시고 이 두 개를 합하면 됩니다. 이 두 개를 합했으면 2n 더하기 1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분리를 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2분의 n 곱하기 아니죠. 3분의 n인가요? 3분의 n 곱하기 2분의 이 형태로 보게 되면 1번 형태가 여기 다 숨어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네. 2분 곱하기 3. 자, 여기가 1번 형태. 그렇게 구조적으로 암기를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k 세제곱은 1번을 제곱해 주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암기하시기를 2분의 n에 n 플러스 1 있으면 얘를 전체를 어떻게 해주라? 그렇죠? 제곱해 주라.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참고사항 부분 분수였죠. 이것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AB분의 1이 있으면 단 AB가 0이 그러니까 0 아닐 때 AB가 같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0도 아니어야 되죠. B 빼기 A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쪼개가지고 빼기로 처리하시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죠. 자, 시그마 부분은 학생들이 기호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호입니다.
자, 다음을 합의 기호 시그마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아라 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 3, 8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뭔가 규칙성이 있죠.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5씩 더해가는 형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돼서 103이라는 녀석은 몇 번째 항인가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일반적인 항은 어떻게 표현될지 생각해야 되니까 결국 얘의 일반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등차 수열 일반항이니까 초항이 마이너스 2 더하기 n-1은 공식이고 그 다음에 공차 5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주면 5n-7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항 an이 있으니까 얘를 합의 기호로 쓴다면 얘가 103번째는 몇 번째 항인지를 체크할 수가 있겠죠. 거꾸로 103일 때를 처리해주면 7이 넘어가니까 110 나누기 5가 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5, 20, 10, 22가 되겠네요. 그래서 총 103은 A22가 되겠습니다. 22번째 항, 얘가 A1이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얘를 시그마를 통해서 나타내보면 시그마 K로 이제 바꿔서 K는 1서부터 22까지 물론 N으로 해도 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K를 쓰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AK인데 AK를 얘를 쓰면 되겠네요. 5, N 대신에 K 마이너스 7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함수를 찾는 게 포인트였다. 한번 다 풀고 나면 항상 체크를 해주세요.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맞네. 21 넣었을 때 110 빼기 7이니까 103 맞네. 아하 잘했군. 이렇게 되겠죠. 50 올라가는 거 맞나? 2 한 번 더 넣어보고 3 맞군. 이렇게. 자, 얘도 비슷하게 한번 처리해보면 이번에는 변동되는 수가 1, 2, 10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얘를 빼고 1서부터 10까지 써도 되지만 모두 시그마를 쓰라 했으니까 1을 우리가 지수 법칙을 생각해보면 형태를 맞춰준다 생각할 것 같으면 3의 0승분의 1로 볼 수도 있겠죠. 3의 0승이라는 게 1이니까. 그래서 0, 1, 2, 10까지 가는 걸로 보게 되면 혹시 바로 써질까요? K란 것은 통상 0부터 써도 됩니다만은 1부터 이렇게 써도 되죠. 예, 통상적으로 지금 1부터 쓰는데 사실은 수학을 함에 있어서 0부터 쓸 수도 있고 3부터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0으로 써도 관계없는데 교과서 표현에 따르면 1이 되니까 3의 0승이 나오려면 생각해 보세요. 3의 K-1이 돼야 첫 번째가 0승이 되겠죠. 변동되는 수 생각해 보면 그 다음 1이 되려면 K가 2일 때 1이 되니까 요거 분의 1 주고 항수는 지금 총 11개가 나오죠. 11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확인이 되겠네요. 확인해 볼까요? 1 넣었을 때 3의 0승분의 1 맞고요. 1 넣었을 때 3의 1승분의 1 맞고요. 11 넣었을 때 3의 10승분의 1이니까 맞죠. 그래서 항수는 총 11개가 있었다. 자, 먼저 항수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3번. 1, 2, 3 변동되는 놈 보니까 지금 얘가 순차적으로 변동된 게 얘 1, 2, 3 앞에 녀석이 지금 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녀석은 앞에 녀석과 비교해 보면 이만큼 더해지는 형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의 일반적인 형태를 찾아 생각할 것 같으면 K에 K 플러스 2가 분모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가 문제인데 분자는 1, 3, 5, 7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실제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얘는 사실은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AK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 초항이 1이고 K-1에 공차가 2인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2K-1이거든요. 그래서 홀수를 나타낼 때 그냥 거의 이걸 암기하다시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3579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참고로 2K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혹은 뭐 0부터 처리해야 되는 짝수면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앞에 있는 2는 공차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초항에서 공차를 빼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N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쓸 때 A 더하기 초항 더하기 N-1의 D를 쓰잖아요. 얘를 처리해주면 우리 DN이 되거든요. DN. N차, N에 대한 한 1차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 dn 더하기 a-d거든요. 1차식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공차가 되고 등차 수열일 때 빨리 하는 방법이 뒤항이 초항에서 공차를 빼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뭐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급할 경우에는 1357 이렇게 있다 하면 공차가 2네? 그러면 2K고 그 다음 상수가 뭐였더라? 초항에서 공차를 빼주더라.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급하게 풀 때는. 하지만 크게 뭐 필요 없는 테크닉입니다. 이걸 이렇게 그냥 유도를 그때그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시그마만 달아주면 되겠죠. 시그마. K가 변동되는 녀석이었고 1부터 9까지 움직이니까 이번에 항수는 쉽게 파악이 되겠네요. 체크만 하죠. 마지막 항이 맞는지 볼까요? 9 넣었을 때 맞고 9 넣었을 때 2, 9, 18에 2 빠지니까 17이 맞아요.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해란 소리가 없었죠. 자, 2번입니다. 이번에 시그마가 이제 이미 주어져 있을 때 얘를 구하라. 결국은 합과 스곱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봐라 라는 얘기죠. 1번만 정리하고 2번은 그냥 바로 할게요. 1번을 정리해보면 3의 시그마 K는 1서부터 20까지 AK 단계를 한 번 더 밟아 드릴까요? 바로 해야 되겠죠. 10의 시그마 K는 1서부터 20까지 BK. 근데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1하고 끝항이 같은지를 체크. 그 다음에 요거 하는 거랑 똑같은지를 체크하세요. 그러면 한 대상을 뭐 알파, 베타로 보셔도 되지만 한 대상 자체가 지금 11이라고 주어졌고 요 대상 자체가 10이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즉 3 곱하기 11 마이너스 10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100 빼기 그러니까 33 빼기 100이니까 마이너스 77이 되겠군요. 그렇죠? 67인가요?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67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간단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2번. 바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2가 앞으로 나올 거니까 2 가로 열고요. AK에 대한 20이니까 11 더하기 BK에 대한 20이니까 가정에서 10 다음에 3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거 주의. 시그마 K는 1서부터 20까지 3이니까 3이라는 수열, 상수 수열을 20개 더했다는 얘기예요. 3 더하기 3, 아니,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20번 더했다는 얘기니까 3 곱하기 20인 60이 되겠죠. 주의하시고요. 자, 계산을 합니다. 21에 60을 더하면 81 곱하기 81 2개 곱하면 162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워밍업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번 한번 가봅시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봤을 때 끝이 주어져 있고 K, 그 다음에 얘도 K 제곱 형태가 지금 숨어 있으니까 결국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공식을 사용하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우리가 합과 스칼라 곱에 대한 보존을 먼저 처리해서 얘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4의 시그마 K는 1서부터 15까지 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서부터 15까지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공식을 열심히 했었어요. K는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가우스 방법에 의해서 2분의 15 곱하기 16이라고 공식을 외워달라 했고요. n 곱하기 n 더하기 1이죠. 마이너스 1을 15번 더한 것이니까 15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계산이죠. 그래서 약분을 해주고 그러면 결국 30에서 16을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16 곱하기 3을 해주면 6, 38에 48이 되니까 결국 480에서
15가 빠져라는 소리고요. 계산해주면 46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런 경우에는 시그마를 함부로 이렇게 분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나 또 그렇게 하실까봐 걱정이 계속됩니다. 이걸 보는 순간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게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닌데 이렇게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귀찮더라도 얘를 풀어주셔야 돼요.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바로 풀겠습니다. 2K제곱, 자 1차 한 갈까요? 양 끝에 거 두 개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3K가 되겠네요. 그죠? 3K. 이제 상수항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2 됐죠? 자, 얘를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2에 시그마 바로 쓸게요. 6분의 기억하십니까? 10, 11, 두 개 더한 거 21 이렇게 되고 더하기 3에 2분의 10, 1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3, 2, 6, 3, 7, 21, 2, 2 여기 약분하니까 또 2, 5 이렇게 약분되죠? 계산해주면 첫 번째 녀석은 770인가요? 두 번째 녀석은 55에서 50에 3 곱한 거. 그러니까 55에서 3을 곱하니까 5, 3, 15에 165죠. 그래서 165 마이너스 20. 자, 처리해 주시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뭐가 되죠? 5, 3, 8, 9. 935에서 20이 빠지니까 915가 되겠군요. 그죠? 계산이 조금 맞네요. 맞죠? 자, 정리하시고요. 자,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난도를 높이는 모양입니다. AK의 제곱이고 1서부터 8까지, 1서부터 8까지, 1서부터 8까지가 다 맞춰져 있고 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얘를 전개하고 싶어질 겁니다. 안의 녀석을 전개합니다. K는 1서부터 8까지요. 전개할게요. AK의 제곱 맞죠? 마이너스 2AK 플러스 1 가로는 항상 전체로 묶여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시그마의 성질로부터 대수적 성질로부터 얘들을 분리할 수가 있죠. 시그마 K는 1서부터 8까지 합차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스칼라 곱 바로 뺄게요. 시그마 K는 1서부터 8까지 AK 플러스 이거 어떻게 되죠? 1 쓰면 안 되고 한번 쓸까요? 한번 쓰고 가죠. K는 1서부터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8까지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AK의 제곱에 대한 1서부터 8까지 시그마 값이 44라고 했으니까 얘는 44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2에 곱하기 이 값인데요. 이 값도 지금 4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4가 될 거고 더하기 1을 8번 더했으니까 8이 될 겁니다. 자, 계산해 줄게요. 44에서 8 빼면 6, 36이죠. 36에서 8을 더하면 다시 44죠. 사실 여기서 날라갔죠. 그래서 답은 44.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무난무난하네요. 자, 그 다음 또 뭐 엄청 유명한 문제 하나 나왔죠. 알파 베타 형태입니다. 그죠? 연립 방정식 풀어라는 소리인데 수열 A, N, B, N이 있는데 1서부터 10까지, 1서부터 10까지, 1서부터 10까지 일단 다 맞춰져 있고 8, 8이라 했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어차피 구해야 되는데 시그마의 대수적 성질을 사용하게 되면
성질을 쓰게 되면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었죠. 그래서부터 10까지 pk. 자, 그래서 얘가 어떤 우리가 찾고 있는 수니까 얘를 각각 뭐 알파, 베타라고 두어볼까요? 좋아하시는 알파, 베타로 한번 두어봅시다. 그래서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번 구해보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알파, 베타를 찾는 게 포인트인데, 얘는 사실은 분리가 되죠. 이렇게 분리가 되죠. 시그마가 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파, 빨간색을 써드릴까요? 분리해서 바로 보세요. 시그마로 보면 알파 마이너스 2 하면 안 되고 뭐예요? 뭡니까? 그렇죠. 20. 그렇게 바로 볼 수가 있고 얘는 어떻게 될까? 2에 쪼개지니까 2 알파 마이너스 2에 쪼개지니까 베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파, 베타 이렇게 두었으니까. 결국 연립방정식입니다. 알파는 여기서 28이 나왔고요. 여기서 28이니까 베타라는 것은 얘를 넘겨주고 얘를 넘겨주면 되죠. 56에서 8이 빠진 거죠. 이 두 개 곱하면 56 아니겠습니까? 28을 했으니까 56 빼기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값이 48이라는 소리고요. 이 값은 28이라는 소리고 두 개를 더하라 이 말입니다. 자, 더해보겠습니다. 76. 답은 76이 되겠습니다. 5번까지 무난하죠.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겠죠. 자, 이제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KP 지금 두 개를 줬죠. 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변화되는 수랑 변수랑 고정된 상수가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K는 변화되는 수고 P는 상수입니다. 고정된 녀석이기 때문에 시그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일단 안의 녀석을 전개를 자연스럽게 하고 싶을 거예요. 전개를 해보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안의 것을 전개합니다. K제곱. 자, K를 2차식, K에 대한 2차식으로 보면 2px, 2pk가 되겠죠. 2pk. 더하기 p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얘가 15라 했는데 얘를 바로 대조적 성질로 풀어버리면 분리를 하면서 한번 쓸까요? 좋습니다. 한번 쓰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죠. 지금 p제곱을 상수로 보고 이 p를 상수로 보면 이 시그마가 앞으로 나가는 스칼라 곱 형태고 k제곱은 k에 의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공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k제곱은 6분의 공식이 있었죠. 제곱 형태니까 6분의 5 그대로 위에 거 써주고 그 다음 한 칸 더 올리고 6 두 개 더 하면 11 이렇게 공식이 적용됐었고요. 마이너스 2p에 자, 얘 정리해 볼까요? 얘는 우리 가우스죠. 2분의 5 곱하기 6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더하기 얘를 왜 이게 k 이거 6분의 이거 써야 돼? 그게 아니고 얘는 상수입니다.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p제곱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p제곱 이 말이죠. 세 번째 항이 p제곱 이렇게 해서 총 5번을 다 한다는 소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결국 5p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5의 p의 제곱. 자, 그래서 15가 이렇다는 얘기니까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66이 약분되고요. 55고요. 마이너스 2가 약분되고요. 30p 나머지 정리하면 5p 제곱입니다. 자, 양변에 아주 긴 양변에 5씩 약분하죠. 무슨 말이냐? 쫙이 이거니까 얘에 5를 약분하고 얘 약분하면 11, 5 약분하면 6, 약분하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얘부터 쓰게 되면 p제곱이 앞에 있으니까 p제곱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6p 그 다음 얘가 플러스 11
뭐예요? 3. 그러면 3을 넘겨서 11과 맞춰주면 8이 되겠고 0이 되겠죠? 방정식 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중학교 방식으로 쪼개질까 한번 확인해보죠. PP, P에 대한 2차식입니다. 2, 4, 8, 마이너스 6P가 있으니까 주면 되겠죠. 크로스 됩니다. 따라서 P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나오네요. 2 혹은 P는 4. 답 두 개라서 잘못됐나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교과서 문제니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박아둡시다. 됐죠? 답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 복잡해 보이네요. 아예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계산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시그마를 적절히 써도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시그마를 쓸 필요조차도 없어 보입니다. 뭐 어차피 시그마를 써도 똑같은 형태로 할 거니까 우리는 얘를 바로 유리화를 한번 시켜보죠.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되니까. 그리고 갑자기 새소리가 나오네요. 루트 2-1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봅시다. 네. 그러면 얘가 2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분모가 1이 되어요. 얘도 그럼 유리화를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루트 3 빼기 루트 2를 해버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3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또 분모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얘는 결국 4로 보게 되면 루트 4로 보게 되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을 또 분모 분자에 취하겠죠. 얘도 분자에 이렇게 빠질 거니까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하면 4 빼기 3이 되어서 또 분모가 1이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것은 분모가 다 사라지고 결국 얘의 부호만 바뀐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여기다가 자리가 좀 없어서 계속 가볼까요 그냥? 자리가 좁네. 정리를 바로 여기다 해볼게요. 자, 써볼게요 일단. 루트 2 마이너스 1 더하기 그 다음 항 뭐예요? 루트 3 빼기 루트 2를 분모 문제에 곱했고 분모가 1이 됐으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맞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한 번 더 써드릴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나옵니다. 그게 나온다는 건 뭐? 교환 법칙. 교환 법칙 엄청 제가 강조를 했는데 실수에서 교환 법칙 중요하죠. 지금 잘 안 지워진 형태가 됐어요. 써볼게요. 끝까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죠. 시그마 쓸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런데 각각의 이 가로 안에 있는 항들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왜 쓰냐면 이 앞에 있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를 날려주기 위해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을 날려주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이게 두 칸 건너뛰고 지우고 두 칸 건너뛰고 지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환 법칙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편의성을 가져다 줄 겁니다. 얘를 교환 법칙 씁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우리는 뺄셈의 정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4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해서 똑같이 마지막 항까지 교환으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이 되어요. 자, 시그마 어차피 쓸 필요도 없죠. 루트 2, 루트 2 날라가고 루트 3 이렇게 순서대로 날리는 얘기입니다. 루트 4 뒤에 거, 앞에 거, 마이너스 루트 n. 결국 남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을 가도록 하죠. 지금 변동되는 녀석은 2, 3, 4, 10 이렇게 가는 총 9개의 항이고요. 픽스, 고정된 수는 1, 이라는 숫자, 그 다음 제곱이라는 2라는 숫자, 이 분수의 이거 형태, 2, 분자에 있는 2라는 숫자, 전부 다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변화된 놈만 잘 딱 주목을 하시면 얘들이 어떻게 표현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빨간색이네요.
시그마로 요번에 한번 써볼까요? 시그마를 너무 안 쓰기도 좀 그렇죠? 시그마를 쓰겠습니다. 시그마 쓰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K는 1서부터 할까요? 1서부터 오케이. 1서부터 해야지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K 1서부터 9까지죠. 9까지 K 플러스 1에 제곱해버리면 되겠나요? 밑에 거 볼래요? 1 넣으면 2제곱, 2 넣으면 3제곱, 9 넣으면 10제곱이니까 맞네요. 그죠? 빼기 1 분의 2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근데 걔를 계산해내야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괄목할 만한 게 2를 밖으로 뺄 수가 있어요. 상수니까. 어차피 그죠? 스칼라 곱으로 2 곱하기 분의 1로 볼 수 있으니까 2를 상수로 보고 앞으로 뺄 수 있죠. 그다음 1이라는 녀석을 1의 제곱으로 보게 되면 얘는 뭔가 분모가 합차의 꼴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조금 복잡해지겠지만 2 곱하기 시그마 K는 1서부터 9까지 분의 1이 될 텐데요. 얘를 합차 공식으로 바로 정리를 하면 합하게 되면 K 플러스 2 차는 K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K 플러스 2랑 K가 생기는데 우리가 부분분수꼴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B 빼기 A 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날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전에 생각해보면. 근데 B 빼기 A를 하실 때 가능하면 B가 큰 약간 그러니까 뭐죠? 좀 더 대수적으로 대소 관계를 비교했을 때 큰 녀석이 낫겠죠. 그래야 좀 양수가 되면 뭔가 안전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얘가 밑에다 좀 써볼게요. 천천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합차를 처리하게 되면 얘가 k 플러스 2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k가 되거든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얘를 합차를 쓰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k 플러스 2 이렇게 해도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서 정직 결교 학력은 그냥 뭐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도 덧셈에 대한 교환을 썼고요. 그죠? 여기서도 곱셈의 교환을 쓰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부분수꼴로 쉽게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속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에 대해서 열고요. 부분분수 처리를 먼저 하고 합시다. 시그마 K는 1서부터 9까지. 자, 얘가 우리가 찾는 A 형태고 얘가 B 형태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이 형태를 좀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그대로 따라 쓸게요. B 빼기 A. 즉 K 플러스 2에서 K가 빠진 거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일단 가로 열고 중가로 열어야겠네요. 가로 열고 요거분의 요거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좀 깨끗하게 써봤고 그러면 얘가 2가 또 앞으로 갈 거니까 날라갈 거예요. 날라갈 거니까 날려주면 앞으로 갈 거잖아요. 어차피 날라갑니다. 그래서 얘만 남게 되었어요. 그죠? 지울게요. 됐죠? 그런데 또 이 문제에서 재밌는 사실이 이게 또 결합 교환을 또 쓰는 건데 1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날아가는 형태가 될 줄 알았는데 칸이 좀 떨어진다고. 한번 써볼까요? 한번 써보면 얘는 말하자면 그런 거죠.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좀 빨리 쓸게요. 이번에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이게 지금 지워진다 해도 한 칸, 두 칸 떨어져서 또 지우고 두 칸 떨어져서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복잡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얘를 분배를 시켜가지고 깔끔하게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이제 이거 뭐죠? 그 시그마에 대한 대수적 성질을 쓸 수 있잖아요. 또 차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될 거라는 게 예측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골치가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시그마에 대한 대수적 성질을 쓰게 되면 얘가 시그마 k는 1서부터 9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서부터 9까지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도 전혀 관계없죠.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쫙 써볼게요. 좌변을 딱 써보, 앞에 걸 제일 딱 써보면 1분의 1 정의대로 쓸게요.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9분의 1까지 가죠. 자, 그 다음에 백인데 얘를 가로를 쳐서 써보면 1이 들어가면 3분의 1부터 출발이네요. 3분의 1 2 넣으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서 9분의 1 지나고 마지막에 1 넣게 되면 9를 넣게 되면 11분의 1이죠. 그러니까 계속 가서 10분의 1 더하기 11분의 1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쵸? 자, 이제 얘를 따로 썼고 얘를 따로 썼어요. 방향을 맞춰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날아가게 됐죠. 날아가고 9분의 1도 날아가고 남는 녀석은 앞에 두 놈, 뒤에 두 놈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얘가 2분의 3입니다. 2분의 3에서 뒤에 거 두 개는 통분이 안 되네요. 110 다 곱해서 110분의 11 더하기 10이니까 21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또다시 통분해서 해주면 110분의 55가 곱해지니까 처리하면 165 빼기 21이죠. 계산해주면 올라갑니다. 계속 110분의 165에서 21 빼면 144 이번엔 약분되네요. 약분하면 7, 2, 14, 2, 55 더 약분이 되나요? 55는 조인수가 5랑 11밖에 없고 얘는 뭐 2랑 3 이런 형태밖에 없으니까 약분 안 되겠네. 그죠? 따라서 답이 55분의 72가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답을 쓰면 됐죠? 조금 계산이 복잡한 문제인데 자, 이 형태를 보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잠깐만요. 네, 답은 맞고요. 이게 3 분모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8 그 다음에 16, 15 그 다음에 5의 제곱에서 1 빠지니까 24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얘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래서 얘가 5씩 더해지고 얘가 7이 더해지고 얘는 9가 더해지죠. 이렇게 그 차이가 다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우리가 사실 예전 교육과정에서 개차 수열이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차 수열도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요 안에 지금 개차 수열의 개념이 좀 숨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안내는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맞았으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지금은 요 방법밖에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사용해가지고 부분분수를 좀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얘를 또 그냥 부분분수로 다 항별로 나열하게 되면 한 칸 떨어지고 지우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얘를 그냥 애시당초부터 분리를 해버려가지고 분리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결합을 달리 한다는 얘기죠. 결합을 달리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2번은 조금 풀어볼만 했네요. 자, 이제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지금 X, AN, 1, 2등분, 시그마, KAK 막 엄청 복잡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사실 어찌 보면 좀 쉬운 형태죠. 왜냐면 이 2등분 한다는 개념이 일단은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n의 크기가 따라서 얘 지금 중심이 뭐 일단 얘 써보면 센터 중심이 n, 그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4n 제곱 플러스 2n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3n인데 뭐 어쨌든 n에 의존해서 중심도 변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변화된다고 칠까요? 막 지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규칙성을 가지면서 중심이 이렇게 변화가 n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반지름 크기도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떤 직선이 있어서 이 직선이 얘를 2등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넓이를 2등분 한다는 의미겠죠. 자, 넓이를 2등분 한다는 얘기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2등분 하겠어요? 이렇게 됐으면 2등분이 당연히 안 되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비대칭적이니까. 원이 있을 때 그 원의 넓이를 2등분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한 직선이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뭐 기울기는 관계없고요. 어떻게 잘리든. 그럴 때만이 원을 2등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심이 직선의 위에 있다라고 처리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x좌표인 n이 여기 들어가고 y좌표인 이 녀석이 y의 직선 위에 이 중심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반드시 2등분 한다는 얘기예요. 얘를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게 A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우고 오겠습니다. 자, 지웠고요. 직선 위에 이 중심이 있다. 그러면 AN을 정리를 합니다. 넣고 일단 넣어보면 4 y좌표죠. n제곱 플러스 2n 이 x에다가 n 집어넣었으니까 2n 더하기 an이에요. 2n이 날라가네요. an이라는 녀석은 4n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ak는 4k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만 해라. k라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k 곱하기 ak라는 녀석이 4k 제곱이에요. n 대신에 k를 바꿨으면 되죠. 얘도 계산이 좀 깔끔하게 되네요. 어떻게 되죠?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4 곱하기 뭐예요? k 세제곱. 오호. 자연수의 거듭 제곱이네요. 맞죠? 자, 4가 앞으로 빠져나가고요. 바로 세제곱 공식을 기억하십니까? k 세제곱 공식 뭐였어요? k 1제곱. 그러니까 k에 대한 공식의 전체 제곱을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2분의 5 곱하기 6에 대해서 전체 제곱을 해버리면 될 겁니다. 얘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갔죠. 그래서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볼까요? 4 곱하기 분모 4고 위에 분자는 지수법칙 5제곱 6제곱 이렇게 되고 4, 4는 날라가고요. 또 5제곱하고 6제곱을 하면 되는데 얘는 다시 지수법칙으로 5, 6, 30에 전체 제곱을 해버리면 900이 되겠네요. 답은 900입니다. 깔끔하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3단이라고 돼 있지만 3단이라고 쓴 이유가 그래요. 변수를 한 개만 더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형을 조금 섞어주면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난이도라고 돼 있지만 원리를 출제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가 2x제곱, 즉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직선 x는 n, 그러면 x는 n인데 n은 자연수라 했으니까 1, 2, 3, 4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을 각각
일단 파란 색깔, 그러니까 이차함수와 만난 점을 an, 직선 빨간색과 만난 점을 bn이라고 했어요. x가 n일 때. 그때 이 an, bn에 대한 거리를 1서부터 10까지 더해라 이 말인데 지금 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an, bn이 n이 점점 커지면 요 앞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빨간 색깔이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저 위쪽으로 계속해서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리는 달라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거리의 절대값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값은 이제 개념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 교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그럼 이 교점을 찾는다는 것은 이 두 개의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니까 y를 교량 역할해서 풀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꼴 0이죠. 자 얘를 2 날려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어요. 2가 되어요. 그러면 x 1, 2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크로스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양수만 생각하면 되니까 요 좌표가 요 놈의 x 좌표가 2가 된다는 겁니다.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전의 녀석은 bn이 더 높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1서부터 다 더하라는 얘기인데 얘는 달리 표현하면 A1, B1 거리죠. 더하기 A2, B2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A1, B1만이 B1 빼기 A1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B1은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에서 X가 1일 때의 Y 높이가 되니까 얘는 6이라는 녀석 빼기 이차함수 위에 있는 1의 좌표니까 x가 1일 때의 값이니까 2. 즉 실제 이 앞부분일 때의 거리가 4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 파란 색깔 이 부분이 거리가 4가 된다는 소리. 이 부분이 4다. 그 다음에 x가 1일 때고요, 이게. 그다음 2가 되면은 높이가 서로 지금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거리는 0이 돼버려요. 지금 맞죠? 파란색에서 빨간색 거리를 빼버리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시그마로 돌려 씁시다. 어떻게 쓰냐? 시그마 n은 이제 1을 했고요. 2서부터 10까지 an, bn을 구하면 된다는 소리죠. 왜? 이제부터는 부호가 일방적이기 때문에 하나로 일정하기 때문이죠. 2서부터 생각해 보시면 그림하고 항상 같이 생각하죠. 이제 3부터 생각하면 3일 때는 파란색이 더 높고 4일 때도 파란색이 더 높고 이런 식으로 쭉쭉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부담 없이 bn 빼기 an을 해주면 돼요. bn 빼기 an이 an, bn의 거리가 되는 것이죠. 항상 양수를 보장할 수 있어요. 0보다 같거나 크다를 보장할 수 있어요. 2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게 이 좌표만 지금 쳐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4 더하기 시그마 n은 2서부터 10까지 맞죠? an, bn의 거리는 bn에서 an을 빼주면 되니까 bn은 x가 n일 때 너무 복잡하네요. 좀 지울게요. 지웠고요. 파란색에서 n일 때의 파란색 값은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bn 높이가 2n 제곱이고요. 그다음 빨간 색깔 직선 요때 생각해보면 되죠. 그래서 직선의 위에 있을 때 n이죠. n 집어넣어주면 2n 더하기 4를 빼주면 되죠. 더하기 4를 빼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를 넣어보세요. 2일 때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2를 넣어주면 8 빠지니까 0 맞죠? 그 다음부터는 3부터는 무조건 양수가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부호 부담 없이 절대값 쓸 필요 없이 이제 시그마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또 여기서 조금 문제점이 생기는 게 n이 2로부터 출발을 해요. 2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자연수 거듭제곱 공식을 지금 쓰기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요. 항상 1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자연수 거듭제곱의 공식이었죠. 그래서 이게 1로 보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K라는 문자를 바꿔서 얘를 보정해 주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일단 2라는 녀석이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2를 앞으로 빼고 나머지를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런데 n은 2서부터 출발하니까 우리가 어떤 변수를 갖고 오느냐? 이렇게 생각합시다. k라는 녀석을 1부터 출발하려면 n 빼기 1로 한번 줘봐요. 그러면 2로부터 출발하면 n이 2일 때는 k가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n이 10일 때는 어떻게 돼요? k가 9가 되겠죠? 그래서 1서부터 9까지로 얘를 자연수 거듭제곱을 쓸 수 있도록 k에 대한 형태로 한번 바꿔봅시다.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이 사실을 사용해주면 4 더하기 2 곱하기 시그마, 자 n 대신에 k로 바꿔요. 빨간색으로 쓸까요? k는 1 이렇게 처리해주면 1부터 9까지가 될 건데, 그러면 n 빼기 1을 k로 두었으니까 n은 어떻게 되겠어요? k 플러스 1이 돼버리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충분하다. 그래서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두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져도 확실하게 틀리지 않는 방법이죠.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중괄호 칠게요. 됐죠?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일 때 2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똑같죠? 2일 때랑. 9일 때 넣으면 10제곱 10 빼기 2인데 9를 넣었을 때도 10제곱 빼기 10 빼기 2니까 맛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자연수 거듭제곱 공식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맞춰줬어요. 생각보다 이 안에 있는 계산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왜? 바로 풀 수가 있거든요. 4 더하기 2의 시그마 K는 이제 바꿨어요. 1서부터 9까지 1로 바꿨어요. 2를 1로. 이제 얘 정리해보면 2차식은 K제곱이고, 그 다음 2K, 맞죠? 마이너스 K죠. 그러니까 K가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살아있죠. 맞습니까? 얘만 정리해주면 된다는 소리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바로 해보죠. 4 더하기 2를 곱할 건데 바로 공식 적용합니다. 6분의 9, 10 두 개 더한 거 11 제곱에 대한 형태죠. 더하기 가우스 2분의 9 곱하기 10 마이너스 이거는 9, 2, 1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바로 해볼까요? 약분을 합니다. 3, 2, 6 3 맞죠? 3 그 다음에 2, 5 그 다음에 2, 5 자, 안에 거 정리합니다. 4 더하기 2 곱하기 55네요 일단 그죠? 15 곱하기 아니다 15 곱하기 11이니까 5, 1 5, 1 165 그 다음에 5, 9, 45 답이 좀 복잡하게 나왔네 18 자 여기 계산해주면 210에서 18 빠집니다. 2, 1, 9 192 맞나요? 192에서 2를 곱합시다. 4, 2, 9, 18, 3, 384 384에서 4 더해볼까요? 384에서 4를 더해봅시다. 네. 계산이 이게 6분의 9, 10, 11이 아니죠. 90 뭐예요? 19입니다. 19. 공식 적용. 19가 돼야 됩니다. 그죠? 19. 그래서 15 곱하기 19가 됩니다. 19 곱하기 15를 하면 5, 9, 45, 9, 그 다음에 9, 1, 5, 8, 2, 285 맞죠? 285에서 45를 더해요. 그래서 285에서 45를 더하면 0, 3, 3
330에서 18을 빼주면 2, 1, 3, 312. 그래서 얘는 4 더하기 2 곱하기 312가 되겠군요. 계산해주면 624에서 4가 더하니까 628이 답이 되겠습니다. 공식 적용이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죠? K제곱에 대한 형태는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있다. 이 두 개를 더해주는 거. 그죠? 그래서 답은 628이 됩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뭐 시그마는 좀 계산이 많다 보니까 조금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흘러갔는데 적절하게 상황을 좀 보시면서 하시고 프로젝트 부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 번씩 다 해줬는데 특히 활동이 이런 거 유튜브 찾아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원리를 생각해 보시고 요것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수학적 기납법 중단은 3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